2026년 얘기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2025년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1년 만에 70%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좋은 장 수준이 아니라 웬만하면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장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런 경험들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냥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나네. 뉴스 나오면 바로 올라가네. 설마 더 가겠어 했는데 또 가네. 이게 2025년 시장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사람은 좋았던 기억을 기준으로 앞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026년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6년은 2025년의 연장이 아닙니다. 방향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은 시장이 먼저 기대를 줬다면 2026년은 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보여줘. 2026년 시장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지수는 괜찮아 보이는데 체감은 훨씬 어려운 장. 이 말이 왜 나오느냐면요. 이미 2025년에 잘 나갈 수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 에이스들만 먼저 다 띄워버렸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똑같이 못합니다. 시장은 항상 체력을 생각하거든요. 이미 많이 뛴 애들을 계속 전력 질주시키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올 겁니다. 지수는 버티는데 내 종목은 움직임이 없고 어떤 종목은 갑자기 가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사람마다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시장은 좋다는데 왜 나는 힘들지? 이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장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6년을 볼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요. 작년에 잘 됐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하면 되겠지. 이 생각입니다. 2026년은 작년 방식 그대로 가면 오히려 더 흔들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가 아니라 지금 이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어야 2026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2026년에도 시장이 오른다는데 그럼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2026년은 들고만 있으면 되는 장이 아니라 돈의 이동을 읽어야 하는 장입니다. 2025년을 다시 떠올려 보면 돈이 거의 한쪽으로만 몰렸습니다. 반도체, AI, 대형주.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2025년은 선택의 고민이 적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들어오면 시장이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다 했고 그 다음은 뭐냐? 이미 오른쪽은 사람도 많고 기대도 다 반영돼 있고 조금만 흔들려도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돈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6년 돈의 움직임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주지 않고 순서대로 돌려가며 준다. 이게 2026년 장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제까지 잘 가던 쪽이 갑자기 쉬어가고 그동안 조용하던 쪽이 툭 하고 움직입니다. 며칠 지나면 그쪽도 다시 잠잠해지고 다른 쪽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장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니, 돈이 자꾸 도망다니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2026년은 돈이 빠른 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식 안에서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말 하나로 주가가 움직였지만 2026년에는 시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좋아,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는데? 실적, 수주, 배당, 현금 흐름.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돈이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화려한 이야기보다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쪽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2026년에는 돈이 꼭 주식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이 조금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전부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옮깁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가던 돈이 조금 쉬어가는 쪽으로 이동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장은 급락보다 잔파동이 많아집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뭘 사도 금방 안 가는 느낌. 이건 잘못된 종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돈이 계속 이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지루해지고 조급해지고 결국 잘못된 타이밍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돈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크게 한 번에 먹는 장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흐름을 타는 장. 이걸 이해하면 2026년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시장을 어떻게 볼지,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 남는 질문은 딱 하나죠.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2026년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에 크게 먹자. 이 생각입니다. 2025년에는 이 생각이 통했어요. 하지만 2026년에는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해집니다. 2026년의 기본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2026년은 한 방에 끝내는 해가 아니라 리듬을 타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전부를 걸 타이밍인가 아니면 잠깐 기다릴 타이밍인가, 이 판단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2026년에 가장 잘 맞는 행동은 이겁니다. 먼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을 무작정 거스르지는 마세요. 시장이 살아있는데 언젠간 떨어질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2025년처럼 올라오는 걸 보고 늦게 따라 들어가는 건 2026년에 제일 힘든 선택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올라올 때는 조금만 참여하고 흔들릴 때를 기다리는 것. 2026년은 기다림이 전략이 됩니다. 2026년에는 조정이 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이 한 번도 없으면 그게 더 불안한 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건 속도 조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괜히 팔고 괜히 다시 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중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2026년은 몰빵이 제일 힘든 해입니다. 한 종목 한 방향에 비중이 너무 크면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계좌가 훨씬 편합니다.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고 안 가는 시간도 견딜 수 있는 비중. 이게 2026년에 오래 버티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2026년에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팔 거야. 이 생각보다는 이 흐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2026년은 예측의 해가 아니라 대응의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2026년은 나쁜 해가 아닙니다. 다만 성격이 까다로운 해입니다. 조급하면 계속 틀리고 기다릴 줄 알면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작년처럼 한 번에 크게 먹는 장은 아니지만 흐름을 잘 타면 계속 기회가 생기는 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2026년은 겁낼 해도 아니고 방심할 해도 아닙니다. 차분하게 내 리듬으로 가는 사람에게 유리한 해입니다. 오늘 이야기 2026년 시장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뉴스 어렵게 말하지 않고 흐름과 방향 위주로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